안녕하십니까. 비반 3조 발표를 맡은 명채연입니다. 저희 조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의 주제를 양극성 장애로 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2019년 기준 국내에는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을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5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이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치료 보호 인프라의 부족으로 조기 발견에 실패하거나 급기야 치료를 중단하면서 질병 만성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흔히 조울증이라고 알고 있는 양극성 장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과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명하려 합니다. 양극성 장애란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뜨고 쉽게 흥분하는 조증의 상태와 기분이 저하되고 모든 활동에 관심이 결여된 상태인 우울증의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병이며 이것에서 조울증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기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증상은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 심할 경우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양극성 장애 환자는 단순 우울증 환자보다 자살할 확률이 2.5배가량 높으며 특히 조증의 상태에서 우울증의 상태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증상이 나타났을 시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여야 하지만 이를 미리 알아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양극성 장애의 약 70%가 우울증으로 시작하고 이로 인해 잘 모르고 넘어가거나 일반적인 우울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발병에서 진단까지 평균 5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 연예인들의 자살도 정신병리학적으로는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조울증 때문일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 또한 우발적 범죄의 가해자들 중 조울증을 앓는 경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양극성 장애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양극성 장애와 같은 기본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정신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사표에 따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가 75.9%, 정신질환이 없다고 생각한 경우가 68.1%,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경우가 63.1%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어떤 병인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는 치료 사실을 타인이 알까 걱정돼서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질환에 대해 사회의 시선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비하하거나 혐오감을 표출하는 자극적인 댓글이 주목을 받으면서 편견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극성 장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나는 양극성 장애 환자와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22명으로 전체 15.3%로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양극성 장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명으로 전체 20.8%였으며 양극성 장애와 조울증이 같은 질환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53명으로 전체의 36.8%에 그쳤습니다. 양극성 장애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범죄자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널리 퍼져 있지만 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페인을 통해 일반인들이 양극성 장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바꾸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제 선정 과정입니다.
먼저 구성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리더를 10명 중 6명의 추천을 받아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나머지 역할인 자료 수집, 서기, 시나리오 진행 과정 작성, PPT 제작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역할을 자원을 받아서 선정하였습니다. 팀 규칙은 저번에 했던 정신과제에서 사용했던 규칙을 기본으로 해서 감점 요인 6개와 가산점 요인 3개를 선정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헌고찰입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양극성 장애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란 충이 조울증으로 알려져 있는 기본장애 일종으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조증 상태와 울증 상태를 오가는 증상이 독립 또는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도 앓을 가능성이 높고 생물학적, 심리사회적으로도 요인이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조증 사파가 시작되는 것은 평균 20대 초반으로 30대 유병률이 가장 높고 90% 이상 조증 사파가 재발된다고 합니다. 우울 사파 때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 자살로 인한 사망도 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조증은 기분이 비교적 좋고 금세 웃다가 울기도 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고 술을 많이 마시고 성적 행동이 증가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있다면, 우울증은 그와 반대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허하며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과거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 일을 걱정하는 시간을 쏟고 죽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잠이 안 오고 식욕이 없는 증상입니다. 다음은 양극성 장애의 종류입니다. 제1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주요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장애인데 최소 1회 이상의 조증 사파가 있으면 우울증 사파와 무관하게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2형 양극성 장애는 한 번 이상의 경조증과 한 번 이상의 우울증이 나타난 경우 진단을 내립니다. 이때 우울 사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2형 양극성 장애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나중에 조증 사파가 시작되었을 때 1형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순환성 양극성 장애, 급속순환성 양극성 장애, 단극성 조증 장애, 단극성 우울 장애 등이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 진단 기준은 조증 사파, 경조증 사파, 주요 우울증 사파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주요 치료는 약물 치료이고 기분 조절제, 비정항정신병 약물을 이용해서 주로 치료를 하고 대표적인 기분 조절제로는 리튬이 있습니다. 그 밖에 발프로에이트, 카바마제핀, 라모트라진, 올란자핀, 쿼티아핀, 아티피프라졸, 시프라지돈, 리스페리돈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치료는 유지치료, 정신치료,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도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경과 및 예후입니다. 양극성 장애는 우울 장애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지속적 치료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합니다. 양극성 장애의 간호중재입니다. 간호사는 대상자를 거절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충분히 공감해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재도 필요합니다. 신체적 건강과 안전에 관련해서는 조증 대상자가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들고 다니면서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을 제공하고 리튬의 부작용으로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므로 물을 들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도록 컵이나 구설탕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수면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수면을 촉진하는 간호를 시행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 항정신병 약물, 리튬, 항불안제 등을 사용합니다. 환경관리는 대상자들의 행동을 자주 관찰하고 사정하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함과 휴식을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정신사회적 치료에서 대상자의 망상이나 믿음의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되지만 또한 그 망상적 사고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간호사는 일관성인 태도를 쭉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종 약물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대상자와 가족을 교육해야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 의도는 먼저 목적을 보시면 이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이고 저희가 그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린다면 유튜브에 올릴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 연령층이 타겟이고 기대 효과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난 후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입니다. 제목은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똑똑똑 네 기분 혹시 롤러코스터로 정했고 주제는 양극성 장애에 대한 자가인식 유도 및 편견 완화입니다. 저희는 나당당과 김반복이라는 등장인물을 2명을 등장을 시킵니다. 김반복과 나당당이 서로가 요새 느끼는 이상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위기 탈출 넘버원에 나오는 그 넘버맨과 같은 역할을 하는 NS123이 등장을 해서 당근송을 개상한 양극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 양극송의 가사로는 조증과 우울증의 증상을 말해주고 혹시 당신도 이렇다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도록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나당당이 자신이 조울증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데 보통 사회 부적응자들이 걸리는 것이 조울증이 아니냐, 자신은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성과도 좋은 편이라며 부정합니다. 이에 대답으로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으면서 사회 부적응자들만이 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김반복이 증상이 없어지만 약을 그만 먹어도 되는 것이냐고 묻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양극성 장애는 약물로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립니다. 또한 약을 먹고 기분이 우울해진다고 느껴서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울해진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환자와 환자 주변 가족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립니다. 그 다음 김반복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저희가 앞서 조사한 결과대로 사회 인식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가 가능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치료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숫자송을 개사한 양극송을 또 한번 부름으로써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당당과 김반복이 이에 대한 내용을 이와 앞서 해왔던 대화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정신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 동영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의 진행 과정을 진짜 간략하게 빠르게 말씀드리면 역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더는 추천을 통해서 하였고 나머지 역할은 조원들이 하고 싶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규칙은 그 당일날 바로 정하였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카톡을 통해서 회의를 해서 양극성 장애로 결정을 내렸고 문헌고찰을 맡은 팀이 자료를 올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그 다음 캠페인 계획에 대한 회의도 했고 그 다음 올린 자료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캠페인 계획을 통해서 노래를 개사로 하자고 했고 그 노래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결과 1위 숫자송으로 정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자료를 올리고 피드백을 하였고
캠페인 구성에 관해서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만나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고 난 후 줌을 통해 한 번 더 회의를 했고, 네이버 폼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서 네이버 폼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를 완성한 후 피드백을 하고 시나리오에 들어갈 콘티를 짜고 그 콘티에 맞춰서 만나서 사진 촬영을 해서 시나리오와 계획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